Governor General takes the advice from his Prime Minister and from no one else. And must act on that advice? Unquestionably, the Governor General must act on the advice of his Prime Minister. There is no tolerance here. He must. None whatever. Proclamation by His Excellency the Governor General of Australia. On Tuesday, November the 11th, 1975, the Governor-General dismissed the Whitlam government. Malcolm Fraser was then sworn in as caretaker Prime Minister. Well, may we say, God save the Queen. Because nothing will save the Governor General. 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소니욱 가이드입니다. 오늘 제가 녹음을 많이 합니다. 지금 연달아서 지금 몇 편을 녹음하고 있어서 녹음이 아니라 이제 녹화죠. 녹화하고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씩 가기 시작했어요. 가기. 그렇지만 오늘 이제 마지막 제가 오늘 하루의 마지막 그 녹화는 디스미슬에 관한 걸로 하게 됩니다.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이 1975년에 개혁을 막 울부짖고 들어왔던 이 고 위틀럼 정부는 당시에 오일 쇼크라든지 이렇게 경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자금줄이 땡 막혀요. 그래서 결국은 야당 당수였던 말콤 프레이저하고 두 정치 거물이 자존심 대결을 벌입니다. 끝까지 서로 양보 안 하고 개기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까지 가요. 그걸 정치적 데드락 상황까지 갔다가 그거를 결국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 호주 헌법상에 있는 그 총독 거버너 제너럴가 자신이 갖고 있는 한 번도 써보지 않고 앞으로 쓰려고도 하지 않았고 쓸 필요도 없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앞으로도 앞으로도 쓸 일이 없는 그런 권한을 사용하죠. 지가 지가 수상을 날려버리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디스미슬이고 호주 헌정사상 최대의 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나마 호주의 그 정치적인 그 호주의 정치 제도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할게요. 물론 그 제가 아주 예전에 그 벌써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 멜번에 산다 팟캐스트 초창기 때 이 호주 정치제도의 이해라는 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에 또 자세하게 내용이 있으니까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조금 간단하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주는 내각 책임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 내각 책임제예요. 그러니까 그 하원 의원이 정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은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원을 여기서는 House of Representative라고 하고 상원은 Senate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파라먼트, 이 호주의 그 캔버라에 가 보시면은 파라먼트 하우스가 있고 그 안에 초록색 안에 그 초록색으로 된 의자가 있고 거기가 하원. 우리 그 예고편에서 그 사람들이 그 줄리아 길라드가 미스 오딘이 막 연설하고 폴 키팅이 뭐 I wanna do you 그 할 때 있잖아요. 그 얘기할 때 나왔던 곳이 그 하원 그 초록색이고 상원은 빨간색 의자로 되어 있는 것이 상원입니다. 자, 아무튼 하원 의원은 지금 현재 스코어는 151명이 있고요. 이거는 각 그 주별로 그 인구 비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시드니나 멜번 쪽이 아무래도 많겠죠.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뭐 노던 테리토리라든지 뭐 저쪽 뭐 어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이쪽은 좀 적을 수 있고 그렇게 뽑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상원은 76명인데 76명인데 각 주별로 동일 인원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가 당연히 뉴 사우스 웨일즈에 비해서 훨씬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상원 의원은 12명씩 같아요. 그러니까 각 주가 6개의 주가 타스메니아도 마찬가지고 6개의 주가 동일한 상원 의원을 뽑습니다.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하원은 그러면 상원은 왜 그렇게 안 할까?
상원이 하는 일이라고는 법을 기한하진 않습니다. 올라온 법을 심의하고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옛날 유럽에서 따졌던 거는 이제 귀족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피플스 하우스에서 올라오면은 귀족들이 보고 그래 요건 됐고 요건 안 되고 이렇게 했던 전통이죠. 그러니까 상원은 그렇게 한 이유는 이거는 1901년 호주라는 나라가 연방으로 탄생하기 전에 약 한 10여 년 동안에 있었던 각 주별로의 컨벤션 회의 과정이 있었어요. 1890년부터 시작해서 지루한 10년 동안의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방을 할 거고 어떻게 연방 헌법을 만들 거고 그때 각 작은 주들의 걱정은 우리가 뉴 사우스 웨일스라든지 빅토리아한테 우리가 먹힐 거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혹은 큰 주들은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 조그만한 애들레이드 쟤들을 데리고 가다가 괜히 쟤들 힘든 것까지 우리가 덤탱이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막 서로 간에 그런 알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원 의원은 그래 어쩔 수 없다. 피플스 하우스는 인구 규조를 가자. 그렇지만 하원만큼이라도 각 주별로 동등한 권한을 가져가야만 내가 연방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말 되죠. 그러니까 각 주가 동등한 거를 상원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씩 동일하고 캔버라가 있는 그 캐피탈 테리토리 쪽과 그다음에 노던 테리토리 쪽은 조금 달라요. 인원이 더 적습니다. 그쪽은.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상원은 비례대표라고 우리나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76명이 있고 하는 일은 그런 거고. 그다음에 호주의 수상은 총리는 하원에서 그러니까 76석 이상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그 정권을 구성하고 그 의회 내각을 꾸립니다. 내각을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당 지금은 호주는 노동당과 양대 정당이죠. 노동당과 그다음에 리버럴 내셔널의 그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연립 정부가 있습니다. 보수 연립과 노동당이 있는데 지금은 이 코릴레이션이 잡고 있죠. 스캇 모리슨이 대빵이에요. 그래서 그 대빵이 수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상이 하는 일이라고는 이제 프라임 미니스터가 미니스터 중에 대빵인 거예요. 프라임. 그러니까 똑같은 하원 의원인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정당을 이끌고 가고 있는 리더가 바로 수상이 되는 거고 그 반대편에 있는 야당 쪽에 지금 다른 정당 쪽에 수상이 아니라 그 리더가 어포지션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감이 지금은 빌 쇼튼이 노동당의 당수기 때문에 리더 오브 어포지션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양쪽이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보시면은 그냥 서서 막 바로 앞에다 대놓고 막 침 튀겨가면서 얘기하죠. 여기는. 자, 이제 총리는 그렇게 해서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챌린지라고도 하고 리더십 스피릿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케빈 러드가 2007년에 그 수상이 되고 나서 2010년에 인기가 떨어지고 뭐 마이닝 텍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카본 이미션 얘기 그거 잘못되면서 당내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을 챌린지한 겁니다. 누가 2인자였던 줄리아 길라드가. 그렇게 해서 안에 커커스라고 하는 당내 그 의원들끼리 다 모여서 투표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 투표에서 이긴 사람이 투표에서 나가라 말 그러니까 챌린지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줄리아 길라드와 케빈 러드를 놓고 투표를 해서 많이 받은 쪽이 다시 그 당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당의 수장이 마침 정부를 구성한 총리였기 때문에 케빈 러드가 아니라 그 수상이 된 그 당의 당수가 된 줄리아 길라드가 새로운 수상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 총리가 국민이 뽑은 게 아니라 지들끼리 안에서 그래서 이걸 정치적 쿠데타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게 너무 잦아졌어요.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에 그러한 리더십 챌린지를 줄리아 길라드가 케빈 러드를 밀어냈고 그 이후에 다시 2013년에 또 약간 노동당이 줄리아 길라드가 안 되겠으니까 다시 케빈 러드를 호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정당 안에서 회의를 열어서 또 줄리아 길라드를 밀어내고 케빈 러드를 올리죠. 그것들이 지금 또 그 보수 연립 정당 쪽에서도 토니 에버스를 밀어내고 말콤 텀블이 들어오고 말콤 텀블을 다시 또 밀어낸 게 스캇 모리슨입니다. 지금은. 그렇듯이 정치적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버너 제너럴은 총독. 이거는 뭐 몇 번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주제인 그 존 커가 이 총독이죠. 영국의 왕이 임명해 주시고 이 사람이 호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의 권한이 무지막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막 수상도 날려버렸죠. 그리고 모든 군대, 호주 군대의 통수권도 이 사람한테 있어요. 그리고 모든 법안들, 상원에서 올려서 상원을 통과한 모든 법안에 이 사람 사인이 없으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누가 총리가 되거나 그러면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이 사람 앞에 가서 앉아서 사인을 받아야 돼요. 임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 임명은 누가 해주는 거와 동일한 거냐면 영국 런던에 앉아 계시는 엘리자베스 2세 할머니가 해주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자, 아무튼 호주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선거제도는 이건 너무 길어서 이거는 그걸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호주는 아시다시피 compulsory voting 의무 투표제와 그다음에 preference voting이라고 하는 선호 투표제를 하죠. 그러니까 호주에서 투표 안 하면 벌금 내고 그다음에 호주에서는 각 그 뽑는 사람의 번호 자기가 선호 순서대로 번호를 써야 돼요. 옆에다가. 그러니까 호주는 투표도 연필로 합니다. 볼펜으로 하지 않아요. 투표용지가 이만해요. 정말. 이렇게 해서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써야 돼요. 나는 1번이 뭐 노동당, 2번이 뭐 그린 녹색당 이런 식으로 번호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수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가 당일 저녁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한 일주일 있다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특히 뭐 뉴스라든지 호주에 사시는 분들은 이럴 때 많이 들어보시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프론트 벤처, 그다음에 백 벤처, 뭐 크로스 벤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의원 중에서 내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프론트 벤처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줄에 와서 앉아 있어요. 국회 그 앞줄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미니스터들, 내각 안에서 장관인 사람들. 그리고 뒤에 백벤처는 그런 그 미니스터가 아닌 그냥 일반 하원 의원들. 그리고 이 크로스 벤처라는 거는 소속 정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대 정당에 끼지 않은 소수 정당이라든지 무소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루도 붙었다 절루도 붙었다 하기 때문에 크로스 벤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그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뭐냐면은 정부를 구성한 지금은 이제 보수 연립 쪽이겠죠. 이 정부를 구성한 그 미니스터들이 딱 앉아 있겠죠. 그 반대편에 야당에서도 그 사람들과 맞붙어 싸울 수 있는 미니스터가 아닌 그림자 정부인 섀도우 미니스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야당에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내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더블 디솔루션이라는 얘기가 나중에 나올 건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대체 1975년에 있었던 이 디스미설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뭘 해고했다는 거냐? 그게 존 커라고 하는 거버너 제너럴가 국민들이 뽑아놓은 그 총리였던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던 72년에 고 위틀럼을 날려버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아까 얼핏 얘기했다시피 개혁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경제 상황도 안 좋았고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에서 개혁 법안을 추진했던 게 이 고 위틀럼인데 1974년에 이 그 개혁 법안 6개를 그 하원을 통과시켰어요. 하원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개혁 법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기에 이제 뭐 메디케어도 들어가고 막 다 들어갑니다. 이거를 추진하려고 했던 게 뭐 원주민 지원이라든지 뭐 베트남처럼 다양한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다수의 그런 개혁 법안들이 6개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하원에서는 통과시켰는데 상원에서 말컴 프레이저 쪽에서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상원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법안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다시 올려봐요. 그러니까 한 번 안 됐어요. 상원에서. 그리고 나서 다시 상원에서 3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까 호주 법상 다시 생각을 해봐. 될지 안 될지. 그래서 3개월 후에 다시 상원에서 다시 투표해보자. 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고 위틀럼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양의회,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해산시켜버리고 다시 투표하는 겁니다. 누구의 결정으로? 그것도 결국은 총리가
호주의 총리가 결정합니다만 사인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거버너 제너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실제로 더블 디솔루션이라고 해요. 양쪽의 의회를 해산시켜버리고 다시 투표를 해요. 1974년에. 1972년에 투표를 해서 됐는데 다시 74년에 또 투표를 합니다. 근데 또 하원은 또 잡았는데 상원이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또 3개월 기다려 또 올려봅니다. 또 안 돼요. 그 다음엔 이제 뭐냐? 이제 다시 양 해산을 하는 게 아니고 자 이제는 그거를 조인트 시팅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가면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조인트 시팅이 뭐냐? 그러면 야 이제 하원이고 상원이고 의원 이름 붙은 애들은 다 나와. 다 앉아.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부터 투표해. 그렇게 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통과된 겁니다. 그 법안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그러니까 그 더블 디솔루션에 따른 그런 조인트 시팅은 역사상 딱 그때가 1974년에 한 번이었던 겁니다. 자, 아무튼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예산안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그때쯤에 아주 말콤 프레이저가 언젠가 내가 너 한번 잡는다 이러고 있었던 찰나에 이 노동당 내에서 당시 돈으로 40억 달러에 해당되는 해외 차관, 돈 빌리는 문제가 하나가 걸려요. 이게 아주 되게 야매스러운 돈을 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노동부 내에 정권 내에 트레저러라든지 아니면 파이낸스 미니스터 이런 2, 3인자들이 엉뚱하게 파키스탄 계열의 브로커에 약간 좀 사기를 당했다고 해야 될까? 그 큰 금액을 그것도 그냥 어디 해외에 뭐 유수한 금융기관 돈이 아니라 어디 저쪽 중동 쪽에 이상한 야매 오일머니 같은 거를 파키스탄의 브로커가 중간에 껴서 호주 정부를 상대로 사기치려고 했던 거에 호주의 미니스터들이 홀짝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막 전화기 붙들고 기다리고 있고 이러한 막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다가 결국은 그게 이제 게이트로 열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게 야당 쪽, 말콤 프레이저 쪽에서 그걸 물고 늘어나는 거죠. 헬게이트가 열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아무튼 그 사건 자체가 40억 불 해외 차관 스캔들 자체가 고 위틀럼을 완전히 코너로 몰아붙인 거죠. 그리고 나서 상원을 장악하고 있었던 프레이저는 이제 탄력받아서 그 해 예산안 심의를 잡아요. 야, 그래서 우리가 예산안 요건 못 해주겠어. 니들이 예산안을 바꾸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 개혁 법안에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해줄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돈줄을 잡는 거죠. 명분은 이미 졌어요. 조인트 시팅으로 해서. 그렇지만 그걸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상원에서 잡겠다는 거예요. 말콤 프레이저가.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예산안이 잡히면 아무것도 못하는 또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위틀럼 입장에서는 이제 헬게이트가 열렸던 차관 문제 때문에 다시 더블 디솔루션으로 갈 수도 없어요. 1년 전과는 상황이 달라 이제. 이렇게 해갖고 안 될 것 같거든. 그렇게 해서 위틀럼한테 프레이저한테 제안을 합니다. 이러지 말고 그냥 내가 총선은 못 하겠고 얼마 전에 했는데 어떻게 또 하냐. 그러니까 그냥 상원의원만 그러면은 국민의 의견을 물어보자. 상원이 문제니까 상원의원 딱 절반만 다시 뽑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거 했는데 말콤 프레이저 입장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죠. 야 됐어. 너 뭐하러 이미 나 상원 갖고 있는데 안 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안 심의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정부에.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줍니다. 실제로. 연금이 안 나가요. 군인들 월급을 못 받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어쩔 수 없으니까 은행한테 가서 야 정부가 나중에 보증 쓸 테니까 우리가 정부잖아. 정부 돈 좀 빌려줘. 그랬더니 은행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싫어. 내가 널 어떻게 믿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래서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정치적으로 막 누가 양보해라 안 못하겠다 해서 이 정치적 거목 둘이 딱 붙은 거예요. 그거를 정치적 데드락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예산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돈도 못 받고 정부가 굴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법적으로. 그거를 해결하겠다고 나온 게 존 커입니다. 보다 못한 이 존 커가 이것들 안 되겠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까 전에 그림을 보시면은 화면을 보시면은
고 위틀럼은 야 존 코가 그렇게 못할 거야 인터뷰상에서 내가 시킨 대로만 하는 애야. Governor General takes the advice from his Prime Minister and from no one else. And must act on that advice? Unquestionably, the Governor General must act on the advice of his Prime Minister. There is no tolerance here. He must None do. whatever.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존 코가 웃기네 이러고 그냥 너 나가 이 자식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콤 프레이저 네가 들어와서 잠깐 이 혼란을 수습하고 한 달 후에 뭐 예를 들어 한 달인가 얼마 후에 다시 선거해.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디스미스래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도 벙찐 거예요. 이게 뭐지? 쟤 그냥 꽂아 놓은 보릿자루인 줄 알았더니 제가 진짜 뭘 하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틀럼은 날아가고 결국 나중에 정치적으로 은퇴를 하죠. 그리고 위틀럼이 위틀럼과 그 말콤 프레이저가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후에 다시 선거를 붙어요. 75년도에. 그랬다가 그때 이제 국민들도 정치적으로 개혁 이런 거 좋은데 너네들이 너무 미숙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혼란스럽다 이거. 더 이상 너네를 믿을 수가 없겠다. 다시 보수 쪽에다가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콤 프레이저가 당선이 되고 75년부터 83년까지 다시 말콤 프레이저 정부로 넘어가게 된 게 이 디스미설의 그 얘기 스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로 끝내기로 하고 제가 지금 20분 맞추려고 막 말이 조금 빨라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혹시라도 더 궁금한 거나 혹시 더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은 직접 책을 찾아보시거나 인터넷을 디비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호주 정치제도의 이해라든지 아니면 디스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멜번에 산다 팟캐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그러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있다고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저도 이제 녹음을 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며칠 후에 저는 다시 그 다음 사람이 누구죠 이제? 말콤 프레이저 쪽으로 호주의 그 멀티컬처리즘을 정착시켰고 그리고 SBS라는 방송국을 만들었고 구구절절 또 업적이 많은 양반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 양반을 만나 뵐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